자, 개장 후 29분, 약 30분가량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된 회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을 주시하면서 현재는 경계하고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환율이 한 2원 80전 정도 오르고 있고요. 1187원 90전. 코스피는 11포인트, 10포인트 정도 조정.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아마 확진자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모습도 좀 중국 증시도 바라볼 거고.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정해진 거는 중국이니까 중국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죠. 네, 전문가 모셨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조금 소프트한 질문부터 여쭙겠습니다. 저희 앞서 그냥 잠깐 제가 오프닝 때 해드리긴 했는데, 자, 쉑쉑버거 선생님 먹어보질 못해가지고. 아, 왜 안 드셔보셨어요? 저희 입맛에는 사실 세대에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목도 좀 메고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층과 유행 트렌드에는 굉장히 민감한 브랜드, 미국 브랜드인가 봐요. 네. 저도 미국에서 처음 먹어봤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먹어봤고. 그러셨군요. 이게 베이징에 1호점이 탄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산, 인해를 이루면서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1인당 3개까지만 준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난리 단교한다 그러고 국지전도 벌인다 그러고 그러는데 쉑쉑버거는 잘 팔리는 모양이죠. 예전에 1년 좀 더 됐죠. 상하이에 커스트코 생겼을 때도 인산이 인해였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때도 한참 미중 간에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인데. 아, 그런가요? 왜 그렇게 많이 갔느냐. 이게 이제 일종의 호기심인데 젊은 친구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싸우는데 일단은 미국에 대한 또 선망이 분명히 있고 또 이것을 주도하는 게 아마 젊은 친구다 보니까 일단 호기심에 많이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지금 하다가 이제 오픈하고 또 많이 주니까 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SNS상에서 이제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렇죠. 이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확 퍼져버리면 배알도 없느냐 이러면서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지금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런 일종의 정치적인 SNS가 돌아다니는 않은데 지금 이제 오픈을 했고 지금 이제 처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호기심에서 지금 많이 간 것 같고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게 아까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은 정말 저는 너무 돌아오기 힘든 강을 지났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게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는 그래도 미국과의 관계를 좀 돈독하게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좀 별개다? 이렇게 띄워놓나요? 그렇게 하기는 아닙니다. 어려울 텐데. 정적인 같이 가는데 이건 이제 민중적 부분인데 이제 반미 감정 부분에서 지금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 소비자들의 이제 저 쉑쉑버거를 지금 제가 한 글자막에 쉑쉑버거 이렇게 돼 있는 게 좀 웃긴 한데 우스상황은 아닌다면 좀 저희가 유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쉑쉑버거를 꺼내는 거는 애플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미국의 대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그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지금 쥐락펴락하는 애플. 애플의 중국 내 판매가 과연 고꾸라질 것이냐 반미 감정 때문에. 근데 햄버거도 저렇게 사 먹으면은 중국 소비자들이 애플이라고 안 살까? 그리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비접촉인데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제품도 나온다고 하고 카메라 기능도 보니까 많이 다양해지고 맞습니다. 하던데. 애플 때문에 저 얘기를 여쭤본 건데 어떨까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만약에 이제 저는 정치와 경제 같이 간다고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라 이제 민간 측면에서 말이 민간이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SNS상의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퍼져가 버리면 순식간에 애플이든 쉑쉑버거든 바로 다음 날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무서움이군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아마 애국주의에 대해 분명히 호소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간 측면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안 나서고 있는데 저는 한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 기업을 쫙 때리는데 못하게 하는데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부분에서의 지금 블랙리스트 올린다든지 때리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데 첫 번째는 일단은 미국 기업들이 나가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든
지금은 중국은 외국 기업들 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선례를 안 남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다. 근데 만약에 정말 그게 가라앉다면 저것도 순식간일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이 타겟팅을 하는 거 보면 파웨이라고 하는 네. 통신사, 물론 이 파웨이의 네. 실제 배경은 중국 공산당, 그러면 맞습니다. 이 파웨이 이꼴 중국 이렇게는 하는데 파웨이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는 듯한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국민들을 건드리거나 이러진 않고 경계는 잘 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어떨까요? 그런 것도. 일단은 저는 소비까지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제품이 좋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인지하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서는 제한적인데 이게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났으면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나름의 자기 SNS상의 리더라는 사람이 그걸 주도할 경우는 이 순식간에 퍼져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것을 안 가려고 한다. 그게 선례가 남기면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외국계 기업을 잡아야 하는 네. 지금 간절함이 분명히 있다. 맞죠. 근데 이게 그게 상태로 정말 미국 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정말 불매를 하고 그게 반대급부적으로 야 쟤들도 우리를 지금 저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안 쓰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게 말이 돼? 그치. 애플을 왜 사? 색색버거를 줄 서는 사람들은 뭐야? 그렇지. 이렇게 갈 경우는 이제 그렇게 근데 그까지를 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중국의 입장인 겁니다. 근데 네. 그것을 대외적으로 하진 않고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네. 또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소비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앞으로의 그런 상황 부분에서는 이제 뭐 소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근데 지금 애플도 뭐 나름에서 계속 지금 손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서 VIP들은 돈 있는 사람은 애플을 쓰지 다른 제품 안 쓰거든요. 화웨이 안 쓴단 말입니다. 적응이 돼 있으면 또 이렇게 바꾸기가 맞습니다. 쉽지가 않아서. 자, 그건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소프트한 질문이긴 한데 샨샤댐. 네. 네. 지금 범람을 한 해 만에 뭐 난립니다. 난리인데. 네. 2달간 홍수, 100년 만에 처음.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 타이틀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시진핑 국가주석도 나서가지고 음식물 이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을 줄여라. 주석이 나서 갖고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본 것 같긴 해요. 식량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식량 부분은 당연히 지금 뭐 홍수가 아니더라도 계속된 문제고 최근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2, 3년 전부터 중국에서 음식 남기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이 많았습니다. 네. 중국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항상 남았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접시를 쌓아서 그렇죠. 먹는.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3명이 모이면 5인분을 시키고 아. 5명이 모이면 8인분을 시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손님을 네. 접대할 때. 그러니까 항상 남죠. 그게 중국의 정의라고 생각, 아름다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게 오염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게 올라오지 왔다가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좀 많은 영향을 받았죠. 산사땀 범람에 대해서 많은 지금 국내에서도 무너진다, 뭐 붕괴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뭐 지금 뭐 하루에 한 우리가 번씩 블로그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유튜브는 뭐 엄청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는 그 산사에 직접 가서 봤거든요. 네. 산사댐 그 하루 쪽에도 한 40개 정도의 또 댐이 있고요. 네.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중국은 이 홍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홍수는 예전에도 더 많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시게 땅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한 번 내리면 엄청납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했다 지금 뭐 총칭에서도 지금 심하게 나고 있는데 뭐 5천만 명 이재민 생겼다. 네. 뭐 5천만 명 이재민은 중국 전체 부분에서 엄청 많은 것 같지 우리 인구처럼 했지만 네. 크게 생각해서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이번에 뭐 예전에 한 400만 명씩 축구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아직 사망자가. 많이 그래도 다 했요. 뭐 이번에는 한 100명 뭐 적은 수로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네. 그 걱정하는 만큼의 그까지는 저는 아닐 거라 보고 너무 이것을 좀 침소봉대하는 경향은 있다. 그다음에 자극적인 기사 타이틀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소프트한 이슈를 먼저 꺼내 들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때리기 하는 그런 뭐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정확한 스탠스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제 일단 세 가지로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 내 백악관의 목소리가 네. 좀 다양하게 좀 구성되어 있다. 좀 복잡하게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일단 트럼프 본인의 생각은 이거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재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잘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강경 매파라고 하는 특히 이제 피터 나바로라든지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영사관 철수 부분도 이거는 이제 로저 스톤이라는 정치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백악관에 있습니다. 네네네. 이 사람의 작품, 트럼프의 작품, 트럼프 뒤에서 이제 로저 스톤의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국을 굴기를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선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스티븐 무니슨 재무장관 이번에 뭐 25일 날 루어 부총리랑 네. 그 재무장관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로버트 하이저 USTR 대표와 통화를 해서 잘해보자라는 공감대는 형성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욕하고 그러진 그렇죠. 않겠죠. 강원 전략. 그러니까 이 백악관 내에서 이 기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좀 있습니다. 네. 강하게 갔다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탠스가 지금 좀 혼란스럽다. 문제는 이게 11월까지는 일단은 저는 적대적 상태로 끌어보고 일단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11월 전까지 지금 뭐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얼마큼 약속을 지켜주냐.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는 원래 약속했던 게 한 50% 정도는 갔거든요. 구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767억 달러를 구매해야 되는데 한 340억 달러 했으니까 반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 만약에 지금 아까 홍수, 식량 문제 뭐 여러 가지 아니 돼지가 없는데 돼지고기가 먹을 우리가 개두를 미국에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를 들면서 만약에 그렇게 가면 이 롤러코스터 국면이 또 될 수 있다. 있다. 근데 그거는 미국 하는 거에 따라서 중국도 이제 밀당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대선 전까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이 강경 노선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끌고 갈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은 뭐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근데 마지노선이 과연 있는지 어떻게 될까요? 무역 합의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무역 합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트럼프 생각도 야 이거까지 만약에 네. 잘못 가면 야 내 표를 찍는 이 판벨트 그죠? 지금 트럼프를 찍는 쪽이 그러니까 판벨트 쪽, 콩, 대두 이쪽 그다음 에너지 분야 도시권인데 여기 근데 아까 반 정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수입은 한 10% 정도밖에 안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공산품은 많이 했는데 네. 트럼프가 원하는 콩, 대두, 에너지는 이게 비중은 조금 안 올라왔다고. 그러면 조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표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계속하면서 이제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오면 만약에 또 아까 말한 강원 전략에서 강으로 나갈 수 있는 충분히 명분은 생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중국이 딱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지금 미국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타이완 이슈, 홍콩 이슈, 신강 위구르 이슈를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극은 계속을 한다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맞춰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한다면 그 대선 때까지는 이 형국으로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을 때려야지만 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비례하는 구조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생각은 야, 내 표를 찍어준 공화당에 있는 그 라인의 것들을 더 먼저 수입을 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는 것들. 근데 지금 공산품이 더 많거든요. 네. 아주 복잡다단 시기인데 심플하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하여튼 그래요. 또 뭐. 마침 뭐 마지노선이라는 게 네. 복잡할 겁니다. 근데 마지노선을 적기 힘든 게 이게 코로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일단은 트럼프 생각은 일단 무조건 중국이 싫을 겁니다. 싫겠죠. 지금 방역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그렇죠. 또뭐 사망자는 굉장히 나오고 있고 민심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상대편 진영에서는 그걸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또 중국을 그 말씀하신 중국이 싫어요를 일단 해야 되는데 또 뭘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팜벨트와 러스트벨트의 그 피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중국으로 판매하는 농산물과 에너지나 이런 쪽이 만약에 무역 합의가 깨져가지고 스탑이 되면은 가격이 폭락하면은 그쪽에서 표는 또 그야말로 엉망이 될 텐데 그러면 차선책으로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무력 충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이죠. 예. 그럼 다시 이제 보복 관세로 돌아가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중국은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선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더 사주는 것은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시간 필요한 거니까 시간적인 부분인데, 야 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뿐인데, 네. 근데 지금 그까지를 이제 트럼프는 잘 대선 때까지 끌고 갈 것이고,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게 당선이든 뭐 되지 않든 간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이 이데올로기 개념, 우리가 말한 그 뭐 정치, 외교, 군사, 그러니까 중국 굴기에 대한 부분도 또 다시 작업이 또 들어가는 것들이죠.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벗어나는 아예 뭐 똑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 뭐조 바이든이 됐던 말씀하신 당책으로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런 저울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미 방향은 저렇게 정했기 때문에 계속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에 대한 그 누르기 정책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죠. 중국 내에도 그런 생각입니다. 누가 되든 뭐 이 분위기는 그냥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일단 조용히 가자. 그러니까 네. 어쨌든 대외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계속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때리니까 중국은 이제 그러니까 대외적인 명분도 쌓고 이제 대내적으로 중국이 이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네. 나는 가만히 자꾸 저희가 때린다 나를 어쩔 수 없다. 나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산 제품 사지 말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가는 거죠. 몰고 가는 건데. 그래서 조용히 중국은 기술 종속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저렇게 조용히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일어난 정책들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요. 중국 반도체 설계 회사가요. 2010년대 한 58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 네. 2019년대가 178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명 저는 이것을 팬더 근육 키우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팬더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네. 계속 노력을 합니다. 어차피 쿵푸 팬더가 되네. 네, 팬더. 네. 팬더가 중국이죠. 네. 덩치만 컸지 근육이 없었다는 거죠. 원래는. 네. 근데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이어왔죠.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터넷 플러스라든가 중국 제조 202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차피 지금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는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해왔던 게 팬더 근육 키우기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도 많이 들어보시다시피 뭐 AI다, 빅데이터다 이러니까 자꾸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제 미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계속 좀 맞춰주고 여기 선에서 넘어오지 않는 성산에 같이 지내다가 만약에 넘어오면 우리도 이제 결상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내부 결집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이죠. 네. 자, 그러면 또 백신 얘기로 안 돌아가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중국도 백신을 지금 뭐 자체 백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요즘 확진자 수가 되게 조용해요. 북경은 지금 한 달 정도 이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북경은 지금 물론 계약은 안 했는데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데가 지금 있고 네. 거의 뭐 마스크도 잘 안 쓰고 근데 원래 외국에서는 뭐 풀장에 파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는 지인은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런 행사장에서 뭐 식사하는 것도 올리고 저한테 이렇게 하던데 그 마스크도 이렇게 지금 벌써 한 달째 안 나오고 있고 네. 분위기가 우리하고 좀 많이 지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잘 컨트롤링이 되는 지역 간 봉쇄가 아직까지 있고요. 네. 아직까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도 기본 격리 기간이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내가 목적지가 베이징이잖아요. 베이징을 바로 못 가고 천진을 갔다가 가야 되는 것처럼 네. 미리 한번 걸르니까 확실하게 이제 봉쇄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지역은 또 그 지역 가서도 3일 하고 혹은 뭐 3일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도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네. 중국산 백신, 중국도 백신 개발하는 업체들이 꽤 많죠. 제가 그 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의 백신 전쟁이 만만치 않다라고 했는데 최근 러시아도 나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또 눈치를 볼 거야 아마. 왜냐하면은 중국이 백신을 뭐 아주 진짜 효용성 있는 걸 딱 내놓으면은 네가 또 약도 누구는 준비 다 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쇠와 자물쇠는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한참 이렇게 하고 짜잔 하고 나타나려고 그렇지요. 주인공처럼 나타나려고 맞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게 합리적 하려고.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이 백신 부분에서는 계속 먼저 여러 가지 부분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2월 초부터 이제 발빠르게 움직였고 뭐 지금
드러나는 보도에 의하면 6월달에 이제 뭐 백신 긴급 사용 지침도 승인했다라고 그러고 네. 22일부터 임상시험 부분에서 긴급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하물며 지금 뭐 시노팜 국영제약사들도 지금 뭐 연말에는 뭐 한 우리 원화로 한 17만 원에 지금 공급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도되고 있는 중국이 이미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말도 지금 있긴 한데 이런 보도가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하는 부분에서 근데 저의 개인적인 혹은 또 많은 지인을 통해서 또 연구를 오래 한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백신의 속도가 결코 만만치 않다. 네. 그다음에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뭐 자금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붙어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속보 잠깐 읽어드리면 네. 무디스가 이제 우리 성장률 하향 조정을 좀 했는데 0.3%포인트. 이건 아마 코로나 확산을 좀 감안한 수치인 것 같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잠깐 뭐 코스피가 15포인트 좀 넘게 19포인트까지 조정받았다가 재료는 이미 프라이싱 됐으니까 다시 좀 낙폭을 줄이고 눈치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얘기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을 풀어보기 위함인데 중국은 의외로 앞서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수도 그렇지만 경제 수치 데이터도 조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 금리를 지금 4개월째인가 동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또 슬쩍 강세로 가고 있고 위안화가 강세로 가면은 원화는 또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화 강세면은 또 외국인의 뭐 주식 순매수, 코스피는 좀 상승 이런 플로우가 있어서 자, 중국의 경기 회복 빠르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안화 강세는 저는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계속 갈 거라 좀 보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네. 지금 3분기 이후에 지금 이제 공급하고 이제 수요, 그러니까 생산하고 투자 소비가 이 간극이 좀 조정하는 문제가 하반기에 남아 있긴 한데 지금 데이터나 여러 가지 지금 선행 지표를 보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산, 그러니까 제조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회복서도 분명히 희석적으로 좋게 전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우리가 오프라인 수요 부분들, 소비 부분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올라오진 좀 시간이 좀 보인다라고 이제 설명이 드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도 올해의 성장률을 플러스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분위기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융자 총액이든 은행권 대출이든 PMI든 인프라 투자든 등등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들. 네. 문제는 이제 리스크를 어떤 측면을 좀 접근해야 되냐면 이제 이게 나홀로 성장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중국은 지금 나홀로 성장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수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부분들이 어떻게 더 이 경기를 더 이렇게 유축시킬 거냐에 따라서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내부적인 부분에서 계속 지금 힘을 모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내수 서비스 분야 위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아주까지는 안 올라오니까 결국은 고용 하락으로 떨어지고 실업률 문제가 생기면 네.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이 실업률 문제, 공산당의 바로미터라는 이렇게 되면 민심이 떠나버리면 또 힘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의 또 더 많은 또 정책들을 또 내으려고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돼버렸네요. 아쉽습니다. 베이다호 이야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10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그렇고 저희가 조만간 시간을 다시 내드릴 테니까 바쁘시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